반갑습니다. 정시현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출 문제 풀이가 아니고 기출 문제 분석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가 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죠? 머릿말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원래 이런 말을 제가 원래 했었어요. 뭐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풀려고 해봐요. 안 풀리죠. 이제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친구들은 풀리죠, 당연히. 그 친구들은 풀면서 일단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또 그 모르는 쪽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이제 처음 뭐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거나 이런 친구들은 풀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기본 이론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리고 나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적용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지만 항상 이걸 이론을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이게 이건가? 이게 이거 물어보는 건가? 이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문제는 기출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서 기출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 뭐를 이 문제집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기본서를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왜 똑같은 걸 문제 한번 풀었으면 됐지 왜 이거를 왜 또 봐? 아니 이게 다른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 아니죠. 기본서에 있는 그냥 그 내용이에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이 기본서에 있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 보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약간 글자를 좀 바꿔놓거나 이제 문제화 되어 있다라는 그런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기본서나 이거나. 그래서 이 경찰학은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만약에 기출 문제집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다 안다, 뭐 그냥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돼. 거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 이 맞춘다라는 것은 자기가 운으로 맞힐 수도 있잖아. 미안하지만 운으로 맞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야죠. 그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지. 제가 말하는 완벽하게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알고 푸는 거야. 알고 고민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틀렸지. 이거는 맞지. 이거는 틀렸지. 그러면서 그쪽 내용, 이 주제를 딱 생각하면 그쪽 내용들 우리가 같이 기본 이론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거. 그게 이제 완벽하게 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경찰학이건 뭐 헌법이건 다 똑같아요. 어, 헌법 선생님은 약간 기출 문제를 나중에 해라. 뭐 이런 그런 쪽이시더라고. 저는 헌법은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학은요. 기출 문제 무조건 먼저 보셔야 돼요. 경찰학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범위 확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 범위 확정을. 범위 확정 안 하고 경찰학 하잖아요. 경찰학은요 사회과학이에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다 정의해 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경찰학이 될 수가 있어요. 경찰학은요. 그래서 경찰학 그 수험서로 처음 나왔을 때 말했죠. 1700페이지, 1800페이지 막 이랬다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무조건 먼저 보셔야 돼요.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죠, 저는. 문제는 풀라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보고 그 범위 확장을 하셔야 돼요. 확장이 뭐 되기도 하고 좀 뭐 줄어들기도 하겠지. 많이 생각한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적게 생각한 사람들은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범위를 확장이 아니라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거만큼은 이 범위 안에서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서에서 그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게 기본 이론이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기본서와 기출 문제집을 함께 이렇게 분석하면서 범위를 확정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기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심화가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았던 것들, 기본서에 나와 있지만 다루지 않았던 것들, 기출 문제집에 문제가 있지만 많이 없어서 그냥 잘 안 보고 넘어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더 하는 것, 또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작업을 한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심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진짜로 문제를 푸는 거죠. 뭐 진도별 모의고사라든지 아직 나온 적이 없는 그런 뭐 진도별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를 저는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친 듯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동형에서는 그 밑 빠진 독, 뭐 깨진 구멍난 부분들을 찾아내서 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동형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충분히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동형 모의고사를. 그때 부족한 부분들,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된 사람들, 이번 시험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얘기죠. 이 사람들이 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메꾸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2달 정도면, 1달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이제 초반 단계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스케줄상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중간 단계지만 그래도 기본서하고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내가 공부했던 것들, 내가 전에 봤던 것들, 내가 아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문제로 변해 있구나. 이걸 좀 분석을 하시고 이걸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어떤 게 적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문제집이요. 최근 이제 10년치를 안 뺐어요. 제가 뺀 문제가 손꼽아요. 그런데 이제 아예 안 들어간 것도 있죠. 뭐 작년 법학이라든지 막 경찰 특공대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그건 중복만 될 뿐, 그리고 너무 쉽고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아예 넣지를 않았어요. 제가 다 검토를 해보죠. 검토를 해보고 넣고 안 넣고를 하는데 너무 좀 늘 만한 가치가 없었어. 그래서 기존에 원래 다 있던 문제고, 그래서 자, 뭐 하이덴하이머의 뭐 부정부패 뭐 그것만 따로 보면 되고, 자, 나머지는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하나도 안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좀 하시다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하다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넘어가고, 안 나왔던 지문들 위주로 여기 좀 치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은 것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FM은 원래는 다 해야 돼. 원래 저는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또 보강을 막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전 또 안 하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많이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중복되는 것들은 좀 제끼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봤던 지문이 안 나왔던 지문들만 골라서 보는 정도.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넘어가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좀 판서를 좀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판서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좀 눈치 보고, 그리고 좀 이거는 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 특히 막 대륙법계 앞부분 거기는 판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하겠다 하고 책 피는 데가 그 부분이고, 거기는 다 그럼 책이 헤어졌을 거야 막. 그지? 거기는 근데 그런 곳은 이제 판서를 좀 줄이고, 저 뒷부분 뭐 절차 같은 것들은 당연히 판서를 해야 되겠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하면서 이게 좀 조절을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나온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있는 것은 중요한 거고, 많이 나온 거다. 많이 있는 건 적게 있다. 한 문제 딸랑 있다. 근데 뭐 14년, 15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다. 그럼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는 못하지. 하지만 굉장히 낮은 거지. 그런 것들은 굳이 그걸 파겠다고, 이걸 정확하고 알고 넘어가겠다고 시간 투자하면서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되지. 다른 게 다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많이 나온 것들 위주로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점수 잘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찰학은 얕고 넓게 너무 깊게 팔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 경찰학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진짜 뭐 경찰학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경찰학이 아니라 이거 경찰학 개론이에요. 지금도 뭐 경찰학적으로 좀 많이 바뀔 것인가 좀 고민을 저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냥 그대로 그냥 이름만 바꾼 거야 보니까 이름만 바꾸고 전에 우리가 경찰 법학 뭐 원, 투, 쓰리 뭐 아니면은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이렇게 했던 것들도 경찰 행정법 이렇게 이름만 바꾼 거야 그냥 이름만 그 기존에 안 했던 게 새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했던 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빨리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그렇죠. 경찰이라는 개념은 다의적이다. 뭐 일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서는 뭐가 빠지게 됐었죠? 국가 행정 중에서 그 사법작용이 나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게 영향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것도 이제 종교 30년 전쟁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 조약을 맺게 됐고 이 조약을 인해서 사법이 경찰 영역에서 좀 빠지게 됐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경찰 사무, 즉 영업경찰이라든지 건축경찰이라든지 보건건축이라든지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맞나요? 맞죠. 2차 대전 이후. 자,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에 비경찰화 작업이 단행됐죠. 자, 그다음에 4번. 독일 프로이센 고등 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되게 됐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제처벌법전이 제정된 게 아니라 이 취지의 규정을 둔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 제정되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그 의미가 좀 완성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4번을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화살표 보시면은요. 자, 이게 뭐 우리 수업 때 얘기했던 건데 1794년 제정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자, 2장 17절 10조 내용. 자,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 유지하고 자, 공중 또는 개개 구성원에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경찰이 기관이 경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이 단어에다가 집착하지 말라고. 이거 교수님들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뭐 다 절박한 위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뭐 임박한 위험 또는 뭐 현존하는 위험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바꿔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단어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고 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러한 경찰의 개념은 홈볼트라든지 칸트 등이 강하게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리 경찰적 개념에 불화를 가져온 여러 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프로이센 복무 규정이라든지 자 그리고 프로이센 행정 명령이라든지 자 이런 법들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명시적으로 폐지되어 버렸다. 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이 10조 내용이 자 그래서 1850년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을 제정할 당시 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여러분들 몇 년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1931년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거는 보세요. 우리 국자법 개정해요. 국자법 개정하면 그 밑에 보면은 그 개정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날짜가 나오죠. 그래서 판례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개정되기 전에 언제 만들어진 그 법, 언제 개정된 법을 딱 지칭을 해주죠. 그래서 이 프로이센 그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도 1931년에 제정된 게 아니라 그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1850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경찰의 영역이 무제한적이다. 경찰의 영역이 어딘죠? 다 무제한적이지. 다 경찰의 영역은 미치는 거다.
자, 그리고 경찰 영역이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정부에서도 그때 당시 정부에서도 분명히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후 법치국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다. 자, 판결 이후 그러니까 이 판결은요. 보세요. 이 명시적인 그 뭐 규정이 뭐 폐지되어 버렸다. 효력이 뭐 법적 효력이 명시적으로 폐지됐다. 이게 법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죠. 그 법은 있지만 그 법의 효력이 명시적으로 폐지돼 버렸다라는 거지. 다른 법들에 의해서 복지 경찰적 행동을 했으니까 작용을 했으니까 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시 보시면 자,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이렇게 효력이 명시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살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우리가 잘 아니까 자, 판결 이후 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 근거한 경찰법의 체계를 완성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로 자, 경찰 행정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 및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정 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 적합적 재량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한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 14조가 입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4번 그 지문에서 1번 4번 지문에서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에서 나온 이 판결의 취지에 맞게끔 입법을 한 것. 그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 4번은. 그래서 이거는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라는 것. 그러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확립이 되었다라는 것. 자,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독일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연결될 게 뭐예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죠. 전세를 뒤집어 버린 게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죠. 그 다음 게 뭐예요?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죠. 그러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확립되게 된 거예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단순히 몇 년도에 뭐 그냥 순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다가 아니라 이 내용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그러면 순서에 맞지 않게 해가지고 순서로 못 풀게끔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이 내용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항상 이런 개수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푸는 겁니다. 같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실 분들은 먼저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집에서 이제 풀어보고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미리 구분해 놓고 와가지고 그 부분에 내가 모르는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 부분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손을 살짝 들기도 하고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표시로 알을게. 그렇게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되 요 OX 문제 이거 개수 문제 아니에요. 개수 문제 해가지고 겁부터 먹고 그러지 말고 이거 OX 문제예요. OX 문제 뭐 싫어? OX? 좋아하잖아 OX. 기출 문제집 이거 나가는 거 보니까 판매되는 거 보니까 이거 OX가 더 많이 판매되던데. OX 나오니까 이게 안 나가. OX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 OX 되게 좋아하시던데. 이거 OX 문제예요. 개수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OX 그렇게 풀어요. 알았죠? 이거는 같이 푸는 거다. 근데 이제 풀 거면 다른 거 푸세요. 다른 그냥 사지선다형 이런 거 풀어가지고 오시길 때 이거는 남겨놓으세요. 같이 할 거니까. 알았죠? 풀었죠? 자,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30초 드릴게요. 제가 항상 몇 초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 안에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대륙법계 국가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역할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 자, 기능, 역할. 자, 이거 역기 활동이네. 그죠? 역기 활동은 어디서 잘해? 영미법계에서 역기 활동 잘하지. 그래서 몸이 좋잖아, 걔네들. 영화도 잘 찍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자, 그다음에 자,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자, 이거 문제 없고. 자,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에 관한 일체의 정치. 자, 특히 헌법을 지칭했다. 자, 이 다 있죠, 다. 요거는 이제 승진 쪽에서도 이제 문제를 좀 문제화했고 한번 기출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요거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거 그리스어인 뭐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자, 그리스에서는 이제 폴리테이아라는 단어가 이게 로마인들이 이 단어를 접하게 되면서 이 폴리티아로 변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자, 아직은 안 나왔, 많이는 안 나왔지만, 자, 그래서 다는 옳은 내용이고, 자, 크루치베르그 판결은 경찰 임무 목적 확대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이거는 너무 쉽죠. 목적 확대예요, 목적 축소예요. 축소죠, 그렇죠? 왜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경찰이 발할 수 있는 그런 명령 있죠. 행정 입법이죠. 행정 입법. 자, 요거는 어느 분야에 한정된다? 소극적인 질서 유지 또는 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라고 이렇게 못 박은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그 영역 범위를 어떻게 축소시켜 놓은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확대가 잘못됐고, 경찰 국가 시대는 몇 세기죠? 17세기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것도 잘못됐죠. 행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경찰권 행사가 가능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이게 언제 가서 18세기에 가서 우리 사람들이 시민들이 계몽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대립하면서 이 대립의 강도가 점점 더 세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국가적, 그러니까 어떤 복지 경찰적 행위 같은 것들은 이제 좀 못하게 우리가 좀 저항을 했겠죠. 자, 그래서 그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질서 유지 또는 위험 방지 분야 이제 한정되게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많은 틀렸고, 자, 17세기 국가 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경찰 개념이 뭐뭐뭐뭐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세기에 분화된 게 있어요. 우리 내무행정과 국가행정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 자, 이게 국가의 행정이잖아요. 크게 보면, 그죠? 국가의 행정 중에서 국가의 행정이고, 원래 국가의 행정이 경찰 행정인 거예요. 경찰 행정. 이 경찰 행정에서 자, 특별하게 이거는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될 특별한 작용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되는데 그게 뭐였죠? 7 뭔데? 7군사 제외. 요거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창피하게 쑥스럽게 알았어요. 자, 7군사 제외. 자, 그래서 17세기. 자, 군사, 사법, 재정, 외교. 자, 요게 이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이제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전문성을 가진 어떤 기관으로서, 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경찰 영역이었다. 경찰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가, 라,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 비교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는 경찰권의 뭐 기초라든지 중앙 집권적 관료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살짝 보면은 이게 매지가이처럼 약간 글씨체가 약간 두꺼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달리 했던 거예요. 색깔을 달리한 것들.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게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 자 발성 무엇, 역기 활동 이런 것들 잘 바꾸고, 그리고 경찰의 수단이라든지 시민과의 관계라든지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거. 나머지는 나오면 뭐 틀리면 그거는 진짜 이건 죽방이 아니라 죽탱이를 아구창을 맞아야 되는,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자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절 1차 문제인데 이제 뭐 최근 문제들이죠. 자 요한 슈테판 피터, 자 피터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 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 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자 복리 증진은 경찰의 직무 범위가 아니다. 이 내용이 말하는 것은 곧 뭐예요? 경찰 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옳은 내용이에요. 자, 경찰 국가 시대에 그 경찰의 권한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뭐 옛날 그 17세기 이전에도 경찰의 권한은 그 넓었었지만, 그러니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었지만 더 넓어져서, 자 17세기에는 이제 우리 경찰은 이제 뭐 군주한테 어떤 충성을 맹세하면서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경찰 국가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완전 팽창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팽창했어요. 자, 이것을 좀 축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그 생각이 있는 이런 그 철학자들, 뭐 아니면 뭐 다른 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뭐 문제가 없고, 2번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은 승전 기념비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 명령은 독일 제국 경찰법상 자 개별적 수권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자 이제 2번이 잘못된 건데, 크루이츠베르그 판결 자체가, 자 크루이츠베르그 시 남부 쪽에 가면은, 남부 쪽에 보면 그 언덕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요렇게 생긴 탑이 있어요. 철로 생긴 이렇게 생긴 탑이 있어요. 자 철로 된 탑입니다. 이렇게 뭐 이러고 날개 달린 애가 있고 막 그런 탑이 아니라 이렇게 된 탑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주변에 건물을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우리가 이제 일반 그 행정 그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행정 명령이라서 이제 입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법규 명령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에 근거해서 이런 그 명령을 발했냐면, 일반 수권 조항, 우리가 공부하는, 자 뭐 경직법에서 우리가 뭐 개괄적 수권 조항 뭐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명령을 발한 거죠. 그거에 근거해서. 자 그러면 일단 이 경찰의 임무가, 이 판결 자체가 기존의 그 명시적으로 법적 효력이 폐지된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의 취지를 살린 판결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확장된 그 일반 수권 조항에서, 일반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해주는 그런 판결이 이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할 수 있는 분야는 복지 증진 쪽은 아니다. 니네들이 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라고 한 게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죠. 자 그래서 그때 이 명령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건물을 안 짓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또 의식 있는, 또 생각 있는 시민이 거기에서 개긴 거야. 나는 여기서 4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한 거야. 좀 그러니까 4층 이상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이 언덕이 그렇게 높은 데도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망권에 방해를 받다 보니까 이런 일반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명령을 발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개기는 거지. 갑자기 개기는 사람이 나타난 거지.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간 거지. 그래서 법원에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이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개별적 수권 조항이 아니라 뭐 제국 경찰법도 아니고, 일단 개별적 수권 조항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하였다. 개별적이 아니라 개괄적.
일반 수권 조항 또는 개괄적 수권 조항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 자 또는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기 위해서 시민의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경찰 행정청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에 의해 발전된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성문화시켰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4번 자 22년 경감 문제입니다. 자, 11세기경 프랑스에서 자, 법원과 경찰 기능을 가진 프레보가 파리에 도입되었고 프레보는 왕이 직접 임명을 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고 옳은 내용이고 자, 프랑스의 경찰권 이론이 14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 군주는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원만한 질서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었고 자, 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를 경찰권의 근거에서 갖고 있었다고 보았다. 완전 익숙하죠. 우리 교재랑 똑같죠. 이 문제가 먼저 나왔을까요? 제 교재가 먼저 나왔을까요? 교재가 먼저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14세기 프랑스 경찰권 개념은 라폴리스라는 단어에 의해 대표되었는데 자, 이 단어의 뜻은 초기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가 나중에는 국가 목적,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 자, 이것도 지금 반대로 해놨잖아요. 반대로. 초기에 국가 목적, 국가 작용. 자, 후기에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몇 세기에 걸쳐서 이런 개념이 라폴리스의 개념이 이어지는데, 자, 국가의 뭐 질서 있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 라폴리스라는 개념이 다음 세기에도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14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 라폴리스라는 단어에 의해서 대표되었다. 자, 이것은 초기에는 국가 목적, 국가 작용, 나중에는 공동체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 15세기 말 프랑스에서 독일로 도입된 경찰권 이론은 자, 공공 국리를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돼서 절대적 국가 권력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자, 익숙하죠? 그 오른쪽에 그 기본서에 있는 거 뚝 띄어다 넣어놨어요. 자, 똑같죠? 신기하게도.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 형성과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중세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였고 자, 이러한 프랑스 라폴리스라는 이런 경찰 개념 자, 이런 것들이 15세기 독일로 개수되었다. 자, 이것도 단순하게 프랑스에서 독일로 그냥 뭐 왜갔지 뭐 그냥 푸덕푸덕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죠? 자,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유럽 전쟁 상황이다. 자,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단순히 프랑스에서 독일한테 이렇게 딱 전해준 걸까? 그건 아니지. 전쟁하고 땅 뺏기고 되찾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섞이게 된 것이고 그 중에서 발달한 곳이 독일이다라는 의미지. 그죠? 자, 그래서 푸독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요.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에 의해서 경찰 개념은 교회 행정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1530년의 제국경찰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1530년의 제국경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및 이에 대한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 제정되었다. 자,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 몇 년도에 나온 판결이에요? 1882죠. 1882년인데, 자,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자, 보세요. 이 질서 유지 및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는 취지의 규정을 둔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은 뭐예요? 이건 몇 년도예요? 1794년이잖아요. 한참 전인데. 자,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래서 3번은 잘못됐고 자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첨부 인권 사상을 이념으로 한 법치 국가의 발전으로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3번 정답 3번이고 자 6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좀 빨리 볼게요. 이제부터 자 14세기 말 프랑스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 자 독일에 개수되었고
자, 16세기. 자, 독일 제국 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 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14세기 말 프랑스 경찰 개념. 자, 14세기의 프랑스의 경찰 개념 자체가 15세기 말에 독일에 개수된 건 맞죠? 그때쯤 이렇게 넘어간 건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아까도 말로 했지만 자, 17세기에 뭐가 제외됐었죠? 군사 제외. 군사사법, 재정, 외교 요게 제외됐죠. 그것은 17세기. 자, 그래서 이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자, 뭐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맞지만 뒷부분이 연결이 안 돼. 그지? 세기가 달라져.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거고. 그다음에 2번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보안경찰을 포함한 협의행정경찰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대요. 자, 일단 이 비경찰화 과정을 통해서 생긴 개념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그게 뭐죠? 무슨 경찰이죠?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자, 요게 있죠. 자, 요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죠? 업무의 독자성 여부, 또 다른 말로는 타 행정 작용의 부수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다라는 것,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그러면 보안 경찰을 포함한 비경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찰이라는 게 없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잘못됐고, 자, 그다음에 3번. 자, 프로이센 법은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통해서 경찰관청의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문제가 없고, 자, 1884네요. 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97조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해서 위생사무 등 협의행정경찰 사무를 제외하고 자, 경찰의 직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하였다. 자,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 자, 일단 이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개념이 독일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각에서 이 개념이 생겨난 시각에서 이때의 작용들을 보자면 이 위생이라는 작용, 요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적 작용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뭐 위생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식상하고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교수님들이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여기 협의 행정경찰적 사무 제외하고 아니죠. 이거 위생사무는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한 게 이제 취질 아니에요라고 해도 자, 위생 협의 행정경찰적 사무 이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외가 아니라.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 3번이 되는 것이고. 자, 7번입니다. 자,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자, 교회 행정을 포함하지 않았죠. 자, 제외한 국정 전반을 경찰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자, 2번. 자, 17세기 대륙 밖의 국가에서 국가 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경찰 개념이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게 되었다. 자,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 것. 자, 아니죠. 요거는 이제 18세기 이후. 자, 그다음에 자,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 이거는 문제가 없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자, 경찰 개념이 논의됐대요. 자, 대륙법계는 발성 무엇? 이 무엇이 경찰이 뭐냐라는 의미예요. 경찰은 도대체 뭐냐? 자, 이게 중심인 거예요.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발동 범위, 그러니까 경찰권 발동 범위, 왜 이걸 고민해요? 경찰이 뭐냐 이거 고민하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는데 왜 발동 범위를 고민해? 작용이니까 경찰이 작용이잖아. 그러니까 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 그게 경찰이잖아. 그지? 발동 범위 그리고 성질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또 거꾸로 해놨어요. 거꾸로. 자,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 활동이랑 무엇인가. 자, 이것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죠. 자,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대륙법계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논의된 거죠. 그죠? 자, 8번. 자,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에서는 국가자금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경찰 개념이 군사, 재정, 사법, 외교를 제외한 내무 행정 전반을 의미하게 됐다. 문제 없고. 자,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 자, 벌법질 자제. 자, 경찰은 공공 질서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3번. 자,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보안 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자, 풍속 경찰 등의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자, 비경찰화라고 한다. 이제 풍속 경찰은 아니죠.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다음에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 범위는 국정 전반, 내무 행정, 위험 방지, 보안 경찰 순으로 변화하였다. 자, 요 네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설명하시고 이 각각의 내용들의 중요 포인트가 어떤 것들인지 생각이 나셔야 돼. 그래야 이쪽 부분이 완전히 공부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국내 위보 뭐 요렇게 변화하였다. 자, 문제 없고. 그럼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뭐 9번은 넘어가시고, 자, 10번. 자,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한 법과 판례에 관련된 내용이 좀 지금 섞여 있죠. 자, 일단 그 경찰 개념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의 순서가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그 연도를 한번 옆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 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문제만 이제 이거 알겠다가 아니라 그냥 문제만 풀겠다 그러면 답이 너무 쉽게 나오죠. 어. 자, 이게 그 라의 독일 제국경찰법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 경찰이라고 했다. 이 제국경찰법이 이게 1530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먼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 다라 이게 하나밖에 없어. 라가 문제 막 약간 보통은 이렇게 좀 비슷한 것끼리 섞어가지고 두 개씩 쌍을 지어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문제를 그냥 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그대로 보시면 자, 일단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같은 경우에는 1794년이고 그 다음에 경제처벌법전은 1795년이고 그 다음에 1882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있고 1884년에 지방자치법전이 있고 1931년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 있고 요런 순서대로 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1530년에 제국경찰법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 순서 문제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이제 뒤로 넘어와서 자, 11페이지에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거. 11번, 12번은 안 봤잖아요. 자, 요거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고 다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단지 뭐 11번에 자, 그 띠토 판결. 요거는 어차피 뒤에서 다루니까. 자, 그러면 13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경찰의 개념을 소극적 질서 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자, 이거는 뭐예요? 1794년이죠. 자, 그다음에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 자, 이건 몇 년도예요? 1795년이죠. 바로 1년 다음이에요. 자, 그다음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자, 1882년이죠. 자,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자, 이거는 1884.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1931년 순이다. 자, 뭐 문제 없죠?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츠베르 판결은 경찰의 직무 범위는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3번. 자,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해서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자, 그다음에
4번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자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자 경찰의 직무를 소급 목적에 한정하였다. 뭘 제외시켰다고?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켰다. 위생을 말이 안 되죠. 이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과 판례 같은 것들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문제만 좀 더 볼 텐데 자 16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6번. 자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한 외국의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알다시피 뭐다? 무슨 톱? 띠톱. 띠로 된 톱 얘기하는 거죠. 자 띠톱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확립시킨 계기가 된 판결은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맞고 자 그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확립된 판결은 맵 판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맵도 그 사람 이름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사람 이름 많이 가지고 이제 그 사건 이름을 막 짓죠. 이제 뭐 다른 어떤 범죄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일단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야동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거지. 근데 그러면은 원래 갔던 취지에 따라서 뭐 처벌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증거 수집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별건 수사를 한 거잖아. 그래서 그걸로 처벌을 하겠다? 그건 안 되지. 그게 이제 매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잘 적어놨어요. 자, 3번 보시면 자, 1961년 맵이 집에 수배 중인 범죄를 은신시키라는 제보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녀를 침실에 감금하고 수색했다. 또한 음란물 소지라는 별건으로 그녀를 구속했다. 연방대법원은 위수증 배제 없이 자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 헌법 4조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안전과 자유 보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맵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별건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라는 원칙을 확립한 판결이 맵 판결이다. 자 그다음에 국가배상의 최초로 인정된 판결 에스코베도 판결이다. 땡 에스코베도 판결이 아니라 블랑코 판결이죠. 블랑코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설에서는 그거 좀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에스코베도 판결이 아니라 블랑코 판결이다. 자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블랑코 판결은 그 누구죠? 애기죠, 애기 소년. 소년이 그 담배 운반 차에 이제 쳐가지고 소송을 어디다 지겠어요? 그냥 민사 소송을 지겠죠.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생긴 손해다? 공무원에 의한 손해고. 자 그렇다면 이걸 배상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국가에 있다. 그래서 행정재판소로 사건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자 그 판결이 브랑코 판결이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됐어요. 자 뒤로 넘어가면 22년 경관에서 이제 육일준 자 한국 경찰의 근대 경찰의 아버지 육일준 경찰학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육일준은 경찰의 기본 업무로 치안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위생을 자 경찰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아니죠. 위생을 강조했습니다. 제외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서유겸은 시편 순찰의 규제를 통해서 경찰제도 개혁을 주장했고 자 그리고 경찰제도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것을 또 주장을 했고 자 김옥균, 박영효 등이 자 일본의 경찰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반면 육일주는 영국의 경찰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거 또 이런다 공부하다가 자 영국한테 이제 그 영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왜 행정과 사법을 구분할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지. 자, 이 6일주의 유학파다 보니까 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경찰 제도를 보고 거기에서 좋은 점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겠지. 그 상황을 내가 그때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하냐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 배경이라든지 이 사람이 뭐 유학을 어떻게 갔고 뭐 어디를 봤으며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유추하는 것뿐이지. 자 전에 이런 질문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머릿속으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기본선을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옆에 자 페이지를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쪽 파트를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항상.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부했던 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가장 처음에 했던 게 그 통치권과 자치권으로부터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이런 기초가 되는 것이 통치권과 자치권이다라는 거. 대륙법계, 영미법계. 자, 우리가 그걸 봤었고. 자, 그리고 경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계는 중앙 집권적이고, 그리고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분권적이다. 뭐 이런 것. 자, 그다음에 경찰의 수단, 권력적 수단은 어디? 대륙법계. 자, 그리고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한 것은 영미법계. 자, 그러면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었는데,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과, 자, 그리고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찰의 대립관계. 자, 대립관계.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수직적인 관계다. 왜? 자, 경찰이 항상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권력을 사용한다? 이게 동등한 입장일까요? 아니면 걔네들이 낮은 입장일까요? 높은 입장이지. 더 위에서,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명령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적이다. 그리고 싸우잖아, 지금. 얘네들은 제한하려고 하고, 국민들은 이거를 자신들의 권한을 지켜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립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화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관계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한 곳이 대륙법계예요, 영미법계예요. 대륙법계가 구분을 했죠. 자, 그 최초로 구분한 법이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18조에서 최초로 구분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외국 경찰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그 권한, 이제 우리처럼 이게 경찰이 뭐 범죄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하고 그런 게 아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다 법무부 소속이고 소속 자체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네일이야. 사법 영역은 우리 행정 경찰을 우리는 다 논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게 행정 경찰 영역을 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경찰 영역에서 봤을 때는 수사는 우리 게 아니야. 쟤네 거지, 다른 애들 거지. 그지? 그래서 자, 대륙법계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됐고, 자, 범죄 수사를 경찰 고유의 임무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 영미법계는 이런 구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 수사든 뭐 행정경찰, 뭐 사법 영역이든 행정 영역이든 다 경찰이 해야 될 영역으로 인식이 됐던 것이고, 자, 그다음에 경찰 개념 형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죠. 발성 무엇 대륙법계, 역기 활동 영미법계. 자, 그러면 역기 활동, 그럼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 그러면 그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거를 찾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찰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 그렇다면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똑똑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멍청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똑똑해져.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표현을 해보면 계몽된다라고 하지. 계몽됐다, 깼다, 꿈 이런 곳에서 꿈에서 깼다. 그래서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좀 똑똑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뭐 천부 인권 사상 뭐 이런 것들, 왕권 신수설을 이제 배제하고 천부 인권 사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서 쟤네들은 왜 저런 권한을 행사하고, 자, 이제 이런 반발심 같은 것도 생기고 저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한 이 시대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본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축소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고대 경찰 개념부터 축소되는 과정을 보는 거죠. 이 축소 과정을.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대 경찰 개념에서는, 자, 경찰이라는 용어가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했다라는 것.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계속 이렇게 나왔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일체의 정치, 뭐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헌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도시 국가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공무원들의 행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의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최초로
라폴리스로 이제 대두되는 경찰권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이제 생기게 돼요. 자, 이게 생기게 된 이유가 일단 국왕에게는 자구 행위를 하는 이 시민들을 그걸 막아야 될 어떤 그런 의무 그리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사하면서 이런 경찰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경찰권이라는 개념이 어떤 단어에 의해서 대표되었다? 라폴리스라는 단어에 의해서 대표되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국가 목적, 국가 작용을 의미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뀌었다?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유럽 대륙으로 퍼지게 됐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섞인 거지, 문화가. 이런 문화가 섞여버린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그 학문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이 독일인 것이고, 자, 그래서 15세기 말 독일로 뭐 개수되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푸독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16세기로 넘어가서, 자, 16세기에서는 1530년에 제국경찰법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국경찰법에 뭘 규정해놨다? 교회행정. 이거는 이제 신적인 영역이니까 우리 세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권을 행사해라 라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이제 1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자, 뭐 중상주의 대두라든지 막 이런 여러 이제 사회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제 전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경찰 영역이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이건 국가가 해야 될 특별한 작용이야라고 인식되게 되면서 여러 영역들이 빠지게 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칠군사 제외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17세기에는 군사, 사법, 재정, 외교가 빠지게 됐다. 우리 경찰 영역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나중에 빠지게 된 게 자, 사법. 자, 1648년에 어떤 그 30년 종교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맺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자, 사법이 제외가 되게 됐다. 자, 그런 거. 그다음에 이 17세기에서는 우리 경찰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됐던 시기다. 자, 그래서 군주한테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우리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이걸 또 무제한적인 사용을 하게 되던 그런 시기가 경찰 국가 시대였다. 자, 그래서 이 내무 행정 전반에 걸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이제 철학가들, 많은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빨리, 어차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깰 수밖에 없거든, 사람들은. 근데 더 빨리 깨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뭐 독립 같은 것들도 있었고, 프랑스 뭐 혁명도 있었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자유주의라든지 자연법 사상이라든지 뭐 그리고 그 왕권 신수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자, 우리의 뭐 인권은 이제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라는 첨부 인권 사상, 뭐 이런 것들도 대두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 국가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더 싸우고 왕의 목을 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경찰 쪽에서는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 국가적인, 그러니까 복지 경찰적인 작용,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복지 차원 그쪽에서 우리가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나?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18세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비경찰화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비경찰화가 단행되면서 생겨난 학문적인 어떤 개념이 있다. 업무의 독자성, 타 행정 부수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보안 경찰과 협의의 행정 경찰이 있더라. 자,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리고 18세기에 자,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한 그 법도 있고 판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걸 순서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순서대로 기억하기로 한 방법이 있었는데, 자, 1절만 하는 벌법, 질자제, 그 중간에 188이 들어가고, 이거는 크소죠. 크루이츠베르그 판결, 소극 목적. 자, 그 다음에 국민들이 뭐 아니라고 해도 취질 안위, 이게 협의 행정적 경찰 사무죠, 위생이. 자, 취질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행정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1931년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음의 경찰 이 완성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각각의 또 기타 주요 판결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뭐 브랑코 판결도 있었고, 맵 판결도 있었고, 에스코베도 판결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미란다 판결도 있고,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 형성, 자, 형성 관련해 가지고 아까 6.1중 관련된 거,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됐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쪽 부분에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든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또 어떤 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쉬는 시간에 문제를 푸세요. 쉬는 시간에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문제를 객관식 위주로, 그러니까 그 OX 문제 말고, 저 개수라고 안 할게요. 자, OX 문제는 좀 풀지 말고 객관식 문제만 좀 막 좀 보세요. 넘어가는 것들이 꽤 있을 거니까.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